자, 첫 번째, 우리 일단 화학 반응의 규칙성. 화학 반응의 규칙성.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화학 반응할 때 이렇게 규칙성이 있거든. 얘들은 일정하게 질량 보존 법칙이 세 가지가 나와. 일정, 성분, 비, 법칙, 그 다음에 기체, 반응의 법칙. 일단 선생님이 오늘 설명할 건 아마 2개일 거야. 하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3가지를 한꺼번에 기억을 하는데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할게. 사실은 기체는 부피를 재는 게 편해. 근데 고체나 액체는 질량을 재는 게 편해. 그치? 자, 일단 선생님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 법칙. 얘들 둘 다 질량에 대한 거거든. 질량에 대한 건데 이름은 라부아지의 과학자 이름이야. 프루스트 과학자 이름이야. 그리고 이분은 게이 리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나도 중학교 때 그 단어를 처음 들었어. 징그럽겠는데 기체 반응 법칙은 기체랑 반응을 해. 그러니까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인 거야. 그래서 외웠어 선생님은. 그렇게 외웠는데 기체와 기체가 되어야 돼. 한마디로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고체나 액체가 섞이면 절대 이 법칙 성립을 안 해. 그리고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되지. 이때는 부피 B가 무슨 부피 B? 기체의 부피 B는 개수비랑 같다. 이렇게 되는 게 있어. 됐지? 자, 일단 궁금해했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한번 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다. 근데 이 위에 거 2개를 설명할게. 난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분은 절대 안 헷갈렸어. 근데 위에 2분 좀 헷갈리더라고. 자, 봐봐.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이름이 라부아지에 프루스트. 그래서 선생님은 답을 9글자로 기억을 했다. 질량 보존, 라부아지에. 일정 성분비, 프루스트. 이랬습니까? 그래서 사람 이름도 기억을 하고 순서대로 밝혔는데 자, 일단 선생님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자, 이렇게 뭐요? 질량 보존 법칙도 일정 성분비 법칙도 둘 다 질량에 대한 법칙이더라. 됐지? 왜냐하면 얘하고 좀 헷갈리거든. 그리고 질1 어차피 요거 2개 닮았잖아. 그래서 일정 성분비도 어떻게 질량 보존도 질량. 근데 기체 반응은 지금 기체 부피 이렇게 얘기했지. 부피는 기체밖에 얘기를 안 해. 됐습니까? 그 기체 반응 법칙은 부피 B가 개수비다. 이렇게. 근데 사실 얘들 둘이가 어떻게 다르냐면 좀 설명할게. 질량 보존이 되느냐 아니면 일정 성분 B냐. 얘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합이 똑같다는 거야. 전에 후에 완전히 새로운 물질 되지 않아? 맞지? 근데 있던 거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있던 거 그대로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있던 총 질량은 똑같을 거라고. 전과 후에 무슨 질량? 총 질량은 변함이 없다. 위반에 걔들 그대로 있는데 짝꿍 바뀌니까 분위기가 변했다. 요거라 했잖아. 그치? 그래서 원자의 누구는 종류나 개수는 변함이 없이 똑같다. 그래서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이 일정하다가 질량 보존 법칙. 그러면 일정 성분비 법칙은 일정하게 혹시 얘가 성분이 뭐지? 성분?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성분, 원소. 윤정아, 박생님 다 똑같다고. 됐나? 그러면 성분, 원소 다 똑같은 말이야. 됐지?
성분들 사이에 비가 성립한다. 이런 무슨 비? 부피비야, 질량비야? 질량비야. 그러면 일정하게 성분 원소들 사이에 무슨 비가 성립할 거다? 질량비가 성립을 할 거다. 쌤 얘기 한 번만 들어봐봐. 혹시 너희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같은 기체야, 다른 기체야? 다른 기체야. 그러면 화합물이 될 때 일정하게 질량의 비가 요거 하나에 두 개, 하나에 하나 이렇게 다르지, 그지? 그럼 쌤 이렇게 설명할게. 자, 요거를 조금 외워주면 좋겠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원자 몸무게라고 이야기할게. 그치? 그럼 만약에 탄소 몸무게가 기준이긴 해. 이유는 나중에 학년 올라가면 배우자. 탄소를 기준으로 했는데 수소 몸무게가 얼마냐면 1이야. 혹시 탄소 몇 번인지 기억나? 수소 헬륨, 리베, BC. 탄소, 수소 헬륨, 그 다음 리베, BC. 6번, 그렇지. 얘 6번인데 몸무게가 얼마라고? 12. 됐지? 근데 탄소 다음에 질소였지? 질소 몇 번이었지? 7번. 얘 몸무게 얼마게? 14. 땡큐다. 탄소는 몇 번이게? 8번. 몸무게 얼마게? 땡큐. 혹시 마그네슘 기억나? 오케이. 12번. 땡큐다. 그러면 얘 몸무게 얼마게? 땡큐. 요거까지만 기억하면 돼. 됐지? 그 다음 요거 하나는 좀 달라. 이름이 둘이지. 얘는 몸무게 64야. 64야. 64. 됐지?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게. 그럼 탄소 하나가 몸무게 얼마? 12. 탄소 두 개지? 얼마? 두 개면 32. 일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가 몇 대 몇? 12대 16. 이렇게. 그러면 어떤 물질이면 얘들도 질량비가 다른 거야. 3대 8이면 이산화탄소고 3대 4면 일산화탄소고 물질마다 일정하게 성분의 질량비가 성립하더라. 왜냐하면 얘들이 개수가 정해졌으니까 질량비가 정해지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언제는 얘를 이산화탄소로 언제는 얘를 이산화탄소로 할까 안 할까? 그런 건 없다는 거지. 예랬나? 그럼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법칙 세 가지다.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 기체 반응. 그런데 질량 보존도 일정 성분비 법칙도 둘 다 질량. 그래서 쌤은 이렇게 해서 외웠다고. 그래서 이렇게 질량에 대해서 얘들은 기체 부피에 대해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럼 질량 보존 법칙 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너희가 미리 이걸 외워두면 정말 편하다. 수소가 얼마? 1. 탄소, 질소, 산소가 6번, 7번, 8번인데 12, 14, 16. 이걸 원자량이라 할 거거든. 근데 원자 몸무게. 자, 마그네슘 얼마? 24, 구리가 64. 요거만 한번 외워주고, 자, 그러면 쌤이 싹 지워서 오늘은 요거만 좀 보자. 이렇게. 요거만 좀 보자. 근데 쌤이 사실 좀 헷갈렸던 게 있긴 하거든. 헷갈렸던 게 있는데 내가 학생 때 여기에 대해서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 번만 이야기하면 뭐가 헷갈리냐면 질량이 감소를 했다. 그러나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은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지금 이게 다른 거야? 달라. 아까 쌤이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총 질량이거든? 이건 달라. 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화학 반응이 할 때 너희들 새로운 기체 발생 있지? 그치? 새로운 기체가 발생을 한 거지. 근데 이런 기체는 뚜껑이 열려 있으면 날아가겠지. 날아가면 질량이 증가하겠나 감소하겠나? 그치. 새로운 기체가 발생을 하고 얘가 날아가면 우리가 측정했는
질량은 좀 줄어들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염산이다. 염산에다가 CaCO3를 넣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넣었어요? 병 안에다가 시험관을 2개를 준비를 해. 그래서 하나는 액체 염산을 넣고 하나는 분필가루 CaCO3, 가코3 이렇게 탄산칼슘 넣었단 말이야. 그래 놓고 이렇게 된 거 뚜껑을 닫았어. 뚜껑을 이렇게 닫고 휙 뒤집었다가 다시 쭈르륵 하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뚜껑은 닫힌 채로 그대로 있고 얘들은 여기 있던 게 다 밖으로 흘러나와서 출렁출렁출렁 이렇게. 근데 뭐가 뽀글뽀글뽀글 발생을 하는 것 같아. 됐나? 그런데 이걸 어디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저울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눈금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98g이었어. 뽀글뽀글뽀글 하고 난리 나갔는데 얘가 그대로 몇 그램? 98g이란 거야. 이랬나? 지금 질량 똑같은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 닫힌 용기. 뚜껑 닫아놓으니까 기체가 발생해도 이 안에 기체가 있겠지. 날아가지 않았지. 질량이 똑같은 거야. 그럼 뚜껑 한번 열어볼까? 어떻게 되나? 얘를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저울에 보니까 그림이 갑자기 막 커졌다. 이렇게 된 거 보고 발생한 거 있지. 후루룩 날아갔는지 갑자기 95g 이렇게 됐다고. 과장을 좀 많이 했다. 됐지? 그럼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줄어든 거 여기 발생해 있는 무슨 기체? 소리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그렇지. 이산화탄소 기체가 날아간 만큼 기체가 질량이 줄어든 거지. 그래도 야 날아갔던 애 잡아오면 똑같다는 거야. 이랬지? 그래서 반응 전후에 무슨 질량? 총 질량으로 하면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겠나? yes.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질량이 감소해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첫 번째 케이스로 염산에다가 탄산칼슘, 부등호 얘기할 수 있겠나? yes.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산소와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 자, 쌤 얘기 들어봐봐. 만약에 내가 집에 있는데, 그래. 자, 이제 연말 되고 해서 사촌 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 그러면 사촌 언니 집에 놀러 오면, 언니 미안. 우리 집에 그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식구들 모여서 밖에 나가야 되겠어. 이건 아니잖아. 맞지? 사촌이면 어떻게? 언니 집에 들어와. 이렇게 해서 놀 건데, 만약에 내가 집에 온 가족들 다 있는데, 친구가 놀러 오면, 집에 들어와보다, 야, 어쩔 수 없어. 밖에 나가서 놀자. 이렇게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산소가 발생했을 때 산소랑 반응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철, 구리, 마그네슘. 특징이 뭐지? 철이랑 구리랑 마그네슘이랑 다 산소랑 잘 반응을 해. 하지만 얘들은 야 들어와. 이거 FeO가 되고 CuO가 되고 MgO가 되면 얘가 고체였는데 산소 기체가 달라붙어서 고체가 돼버린 거야. 그럼 무거워질까 가벼워질까? 그치. 산소 들어와서 붙었으니까. 우리가 구리 됐는데 산화구리 2 되면 무거워지겠지. 맞지? 그런데 자, 얘가 아까 종이나 나무나 캠프파이어 한다고 이런 거 연소시키면 얘들은 어떻게? 더하기 산소. 얘들 C나 H 이런 거 들고 있었지. 뭐가 생길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도 하고 물이거나 안 뜨거워서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맞지? 그럼 얘들은 기체가 발생을 했지. 무거워질까 가벼워질까? 가벼워질 수 있는 거지. 그치? 얘들은 그럼 열린 용기면 질량이 어떻게? 감소를 할 거다. 오케이. 닫힌 용기면 어떻게 될까? 질량이 변함이 없이 그대로 될 거다. 이해됐습니까? yes. 그러면 우리가 산소와 반응했을 때 얘들은 질량이 증가한다. 왜? 산소가 달라붙어서 고체가 형성. 이렇게 됐으니까.
달라붙었는 산소만큼 질량이 증가. 됐지? 요거는 날아가는 만큼 질량이 감소. 오케이? 그러면 쌤 요 얘기를 한번 하자. 만약에 쌤이 좀 삐딱하게 됐는데 저울이 있고 여기 철수세미처럼 요게 이름이 강철 소미야. 철인 거야. 철. 근데 철에다가 쌤 여기다가 토치 불꽃을 슉 하는 거지. 됐지? 그러면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면서 여기 또 공기 중에 산소가 달라붙어. 그럼 무거워질까 가벼워질까? 이쪽 산소는 들어와서 놀자. 들러붙지 않겠나? 쌤 가방 매면 무거워지겠지. 그럼 얘들은 산소가 달라붙어서 어디 안 가고 여기에 산소가 덕지덕지 달라붙는 거라. 됐나? 그러면 왼쪽은 그대로인데 오른쪽만 무거워지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아까 처음에는 분명히 수평을 이루고 있다가 오른쪽에만 토치를 하니까 산화철. 산소가 달라붙은 것처럼 오른쪽으로 기운다. 이게 뜻이 뭐냐면 얘가 무거워져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 말을 오른쪽으로 기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됐나? 그러면 얘는 그럼 질량 보존 법칙 안 돼? 무조건 돼. 법칙 붙은 건 무조건 돼. 됐나?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해 안 해? 해. 법칙은 무조건 성립해. 그럼 질량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증가했는데 더하기 했는 산소만큼만 무거워지는 거야. 이랬나?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 상자 안에다가 자, 수평이 되도록 딱 맞췄대. 됐지? 그리고 여기에 철 놔두고 여기에 철 놔뒀는데 여기는 철 물론 안에 산소기체 공기 있었대. 여기는 점화 플러그에서 하여튼 불 붙게 했어. 불 붙게 하니까 이거 조금 있다가 철에다 산소 붙어서 산화철이 된 거지. 무거워졌겠지 얘는. 하지만 전체 상자는 그대로 수평이라고. 왜? 원래 여기 있던 산소 기체가 달라붙은 거지. 이걸 우리가 열린 용기 말고 닫힌 용기라고 하겠지. 닫힌 용기면 질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말 이해되겠나? yes.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 게 질량 보존 법칙은 첫 번째 산소랑 반응, 두 번째 하나가 더 있거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하나가 더가 뭐냐면 세 번째 방금 생성인 거야. 방금 생성. 그럼 쌤 이거는 이렇게 할게. AgNO3 이름이 질산은 됐나? NaCl 염화 나트륨. 됐지? 이렇게 되면 쌤 외항의곱, 내항의곱처럼 반응한다 하지 않았나? 남자, 여자처럼. 맞지? 양이온 남자, 음이온 여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 돼. 근데 남사친, 여사친인 거야.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만나서 놀다가 얘들 둘이는 그대로 남사친, 여사친을 NaNO3는 있는데 이게 AgCl. 얘들은 우리는 헤어지지 말자 결혼했단 말이야. 흰색의 앙금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흰색 앙금이 형성됐다. 그럼 잠깐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봤을 때 두 개 놔뒀었지. 두 개 놔뒀는데 두 개, 이게 액체 이렇게 있었다가 뒤집어 놓으니까 밑에 하얀색이 막 생겼어. 뭐가 생겼으니까 무거워진 것 같단 말이야. 하지만 얘들 두 개, 요것도 투명하지. 얘도 투명해. 얘도 투명한데 이 병에다가 그치, 이렇게 두 개 놔두고 요 병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 있기는 한데 아까는 액체가 그리고 여기는 다른 액체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확 뒤집어서 쏟아서 바깥쪽으로 나왔다. 나오고 난데 좀 있다가 여기 옆에 흰색의 뭐가 생겼어. 그러니까 좀 무거워졌어요. 안 무거워졌어. 왜? 뚜껑 열었어, 닫았어? 사실 얘는 뚜껑도 필요 없어.
왜? 기체 발생하는 게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러니까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있던 알맹이 그대로 있단 말이야. 커플만 바뀌어서 성질만 변했어. 질량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할 거다. 있던 알맹이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그대로 있는 거라. 짝꿍만 바뀌었지. 입자수는 변했어 안 변했어? 입자수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질량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한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총 정리를 할게.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총정리. 질량 보존 법칙은 반응 전후에 총 질량이 똑같으면 질량 보존 법칙은 되는 거라. 그게 기체가 생겼건, 기체가 달라붙었건, 기체가 달라붙어서 기체가 날아가건 법칙은 무조건 똑같은 거야. 근데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무슨 질량이? 총 질량이. 이제 질량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우리가 봤을 때 기체랑 결합을 하면 무거워진 것처럼 되겠지. 됐지? 그리고 기체가 날아가면 가벼워진 것처럼 되겠지. 하지만 날아갔건 들어왔건 간에 결합했는 만큼만 무거워지고 날아갔는 만큼만 가벼워질 거니까. 결국 총 질량은 어때? 일정하다. 됐나? 무슨 법칙? 질량 보존 법칙. 그치? 질량 보존 법칙은 총 질량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똑같다. 이랬지? 기체가 발생해도 발생하지 않아도 일정하게 질량이 보존이 되더라. 됐습니까? yes. 그러면 일정 성분비 법칙까지는 우리가 공부할 때 같이 해야 된단 말이야. 일정 성분비 법칙.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자. 일정 성분 비 땡큐. 자, 그러면 일단 법칙은 항상 성립하는 거대. 예외가 없어. 근데 언제 성립하냐면 화학 변화에서 항상 성립할 거야. 이 얘기 쌤이 아까 안 하고 넘어왔는데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에서도 돼. 내가 색종이 잘랐어. 그렇다고 색종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성립한다는 거지. 그러면 화학 변화. 기체가 발생해도 어떻게 해도 다 성립한다 그랬지.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 언제 성립하게? 진짜 항상. 모든 경우에 질량 보존 법칙은 다 성립해야 돼. 근데 일정 성분 법칙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항상 성립을 해. 이해됐습니까? yes.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 수소는 원자량이 1. 산소는 12. 6번. 질소가 7번. 얼마? 14. 산소가 8번. 16. 마그네슘 24. 12번. 24. 마음이 급했어. 구리가 64. 이렇게 된 거야. 구리는 29번이 돼. 구리, 9이 될 것 같아. 29번이다. 29번, 12번, 8번, 7번, 6번. 얘만 좀 달라. 그래서 너희한테는 요거만 필요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할게. 일정 성분비 법칙은 일단 첫 번째, 수소하고 산소하고 뭐 만들 거냐면 수증기나 물을 만들 거거든. 됐나? 그때 혹시 물 화학식 어떻게 적지? H2O. H2O. 그때 H 몇 개? 2개. O 몇 개? 하나.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H 2개면 질량 얼마? 2. O 하나면 얼마? 16. 16. 그래서 몇 대면? 1대 8의 질량 비로.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수소, 산소, 물. 1대 8. 수소, 산소가 1대 8이지. 수소와 산소와 물이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8대 쓰면 얘가 왜 구해요? 질량 보존인 거지.
질량 보존인 거지. 얘가 1대 8이니까 합했는 게 물 돼야 될 거잖아. 잘 됐나? 됐어. 그래서 수소가 1, 산소가 8, 물이 9 될 거다. 자, 그럼 쌤 얘기 들어봐봐. 물, 수증기 될 때 항상 질량비가 1대 8이 돼. 응용 문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수소가 6g이 있어. 됐나? 산소가 몇 g 있냐면 32g 있는 거야. 32g. 이거로 물 만들 거거든. 물 몇 g 생기게 이게 질문이란 말이야. 됐나? 근데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수소와 산소와 물이 될 때 질량비는 무조건 몇 대, 1대 8대 9가 돼줘야 되겠지. 그러면, 잠깐만. 이게 6과 32제. 자, 쌤 여기 질문 하나 하자. 혹시 빵 만들어 본 적 있나? 쌤 빵 만들어 봐서 되게 열심히 만들었었는데, 빵을 만들 때, 내가 빵 만들어 보는데 뭐 설탕이 이마에 많이 들어가야 되겠나 싶어서 설탕을 좀 빼고, 레시피하고 좀 다르게. 한 번은 버터를 좀 빼고, 한 번은 우유를 넣고 물 대신 막 이렇게 했는데 빵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이번엔 정말 레전드급으로 다르게 해보자. 설탕 빼고 소금 빼고 기름도 좀 빼고 우유 더 넣고 막 혼자 몸이 좋다는 건강식으로 딱 했는데 중요한 건 빵이 불지가 않는 거야. 돌인 줄 알았어. 돌. 빵이 폭신폭신해야 돼. 그게 왜 그랬냐면 빵 만든 건 화학 변화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화학 변화는 할 때 일정한 비율이 필요한데 그 비율을 다 무너뜨린 거지. 그럼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물 만들 땐 수소와 산소가 무조건 몇 대 몇 돼야 돼? 1대 8이 돼야 돼. 안 맞으면 냅둬야 돼. 그러면 물이 수소가 만약에 6g 있으면 산소가 얼마 필요해? 1대 8이니까. 6, 8이 48g 있어야 되지. 있어 없어? 안 된다는 거야. 모자라. 그럼 산소가 32g 있으면 수소가 몇 g 필요할까? 4g 있으면 되는데 알겠나? 8, 4, 32니까. 이해됐나? 그럼 1대 8로 돼야 될 거니까 6g, 32g 있다고 물이 38g 되는 게 아니라고. 물이 38g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무조건 1대 8대 9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6g 다 반응하려니까 얼마가 필요해? 48이 필요한데 나 그거 없어. 그러면 32g 다 반응하려니까 얼마가 필요해? 4가 필요했어. 그러니까 그럼 요렇게는 반응하겠다. 단 물이 몇 그램 생기고 36g이 생성이 되고 누가 남아? 수소가 2g이 남아. 그러면 수소가 2g 남아있던데요. 이게 바로 일정 성분 B. 성분들은 무조건 성분 원소는 일정하게 질량 B가 성립해야 돼. 있다고 다 반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랬습니까? 그러면 남는 게 있다.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이해된다?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볼까? 두 번째, 암모니아 생성. NH3를 생성을 해보자. 자, 암모니아 만들려면 누가 필요할까? 질소와 수소. 수소가 필요하겠지. 근데 NH3면 너가 왜 얻는 거더라면? N, H3. N 질량 얼마? 14. H3면 질량 얼마? 1자리가 3개. 3. 항상 14대 3으로 반응하는 거야. 14대 3으로. 됐나?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암모니아 만들 때 이것처럼 있다고 다 반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질소 기체가 얼마 있었냐면 56g 56g 있었어. 됐나? 수소가 몇 그램 있었을까? 수소가 12g? 12g 있었어. 그러면 자, 우리가 봤을 때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 14대 3으로 반응해야 되지. 만약에 질소가 56g이면 56g 이거 몇 배? 4배. 얘가 4배 반응하면 12g 몽땅 다 있는 거지.
이런 문제가 성립을 안 하니까 우리가 좀 고칠까? 수소가 18g 있었대. 그럼 어떻게? 56g 할 때 12g만 반응하지. 그럼 요거는 다 반응하고 얘는 6g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해되겠나? 그래. 그러면 암모니아 몇 그램 생기게? 암모니아는 요거 두 개 반응한 만큼 되겠지. 반응한 만큼. 그럼 암모니아는 68g이 생성되나? 맞나? 68g이. 그치, 생성이 되고 나머지 수소는 6g이 남아있겠다.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그치? 일정하게 비건기가 성립해야 되니까 모자라거나 남으면 반응 못하고 남는다. 이해됐지? yes. 자, 그러면 일정 성분 법칙에 응용판이 하나가 있어. 혹시 너희들 이렇게 되는 나사못 볼트라고 들어봤어? 볼트.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너트. 선생님 어떻게 외웠냐? 도너츠처럼 생겨서 너트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볼트가 얘들아 잘 들어야 돼. 10개가 40g이었어. 됐나? 너트가 15개가 있었는데 몇 g이었냐면 30g이었단 말이야. 30g. 이 얘기는 왜 했겠노? 볼트 하나가 몇 g? 4g이거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볼트 하나가 4g이거든. 너트 하나가 몇 g? 2g이거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볼트 10개가 있고 너트 15개가 있어. 근데 나는 뭐 만들 거냐면 볼트가 2개의 너트가 하나 끼워진 거. 이게 교묘하게 끼워야 되는데 볼트가 하나가 있고 이쪽에 볼트 하나 더 있을 건데 너트를 요 교묘하게 잘 끼워야 되는 그런 형태다. 그럼 잠깐만 얘는 어떻게 적을까? 볼트 2개의 너트 하나. 요걸 만들 거야. 몇 개 만들 수 있게? 얘가 10개, 얘가 5개.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으로 필요해? 2대 1로 필요하지. 그렇지. 그럼 요거 10개 사용할 때 여기 거는 5개만 사용을 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 BN2 화합물을 5개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라. 볼트 10개 있다고. 너트는 15개. 나는 볼트 2개에 중간에 너트 교묘하게 끼워주면 걔를 만들고 싶다고. 2대 1이 필요하니까 얘들 10대 5가 되거나 얘가 15 다 반응하려면 얘가 30개 있어야지. 이랬나? 볼트 2개에 너트 하나 끼우고 싶다. 이게 볼트라고. 이것도 볼트라고. 볼트 2개에 너트 하나를 교묘하게 중간에 끼우고 싶다고. 됐지? 그럼 이렇게 만들면 화합물 몇 개 만들 수 있어? 5개. 근데 어떤 애는 이거 말고 이거 만들었어. 볼트 하나에 너트 2개 끼워진 거. 이렇게 두두둑 끼워진 거. 이렇게 만들었대. 그럼 얘는 뭐 만들었대? BN2 만들었지. 얘한테도 똑같이 10개, 15개 줬거든. 그럼 얘는 몇 개 만들게? 이건 좀 그렇다. 둘 다 남는다. 둘 다 남는다. 얘를 갖다가 쌤 14개로 줄이면 숫자 좀 모르게. 자, BN3로 하자. 그러면. 너트 하나 더 끼웠다. 됐지? 그럼 BN3는 몇 개 만들겠노? 이거 15개 쓸 때. 맞지? 이거 15개 쓸 때 얘 5개 쓰면 되겠지? 그러면 얘도 5개 만들 수가 있다. 그치? 근데 이렇게 묻겠다. 혹시 BN2 만들 때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게?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봐봐. 이게 볼트 하나가 4g이고 너트 하나가 2g.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난 뭐 만들고 싶어? B2M 만들겠지. 그럼 볼트 2개, 너트 하나 질량을 얘기해야 돼. 그럼 볼트 2개면 얼마? 8. 너트 하나면
2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요 화합물을 만들 때 볼트와 너트 몇 대 몇? 4대 1의 질량으로 결합을 한다. 목지 BN3는 볼트 하나가 몇 그램? 4g. 너트 3개면 6g. 맞지? 그럼 이러면 질량이 몇 대 몇? 2대 3의 질량비로 결합을 한다. 이랬나? 그러면 우리는 질량보존 법칙, 일정 성분 법칙이 둘 다 질량에 대한 거다. 근데 질량보존 법칙은 전과 후의 질량이 똑같을 거고, 일정 성분 법칙은 성분들 사이 질량비가 딱딱딱 성립해야지 같은 거다. 됐지? 그러면 요거 만들 때 이거 만들어 할 텐데 저는 그거 싫고 BM 만들고 이러면 안 돼. 모자라면 못 만드는 거야. 모자라면 못 만드는 거야. 요게 무슨 법칙? 일정 성분 비법칙.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질량 보존도 일정 성분 비보도 둘 다 뭐? 질량에 대한 거다. 질량에 대한 거다. 됐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과제. 네.